네, 안준양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오늘 본론 들어가기 전에 네. 고 이성균 씨 이른바 마약 투약 의혹 수사 네네네. 관련해서 수사 선생에 오른 사람이 모두 11명이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검찰에 송치한 사람은 5명이고 네, 나머지 6명의 처분 결과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례적이죠. 이게 네. 무슨 말이에요? 왜 이걸 공개를 안 해요? 보통은 이제 좀 이렇게 좀 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사가 종결이 되면 경찰들이 뭐 기자 브리핑이나 이런 걸 통해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 사건은 담당 경찰과 또 검찰 수사관이 수사 정보를 이제 외부의 무단으로 흘려서 지금 송치까지 된 사건이다 보니까 좀 조심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송치를 했는지 안 했는지조차 비공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무엇을 공개하고 무엇을 비공개하는 게 경찰이 이렇게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건지 그에 대한 좀 비판이 많고요. 또 저희 수사 초기를 생각을 해보면 고 이성균 배우 같은 경우는 내사 단계에서부터 모든 수사 정보가 언론을 통해서 나왔는데 이렇게 시끌벅적했던 사건을 이렇게 쉬쉬하면서 조용히 마무리한다라는 게 참 씁쓸합니다. 그러니까 공개하지 않은 6명의 그러니까 이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그 수사 정보가 언론에 흘러나갔던 거기와 연관되는 사람들 혹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꼭 그런 건 아닌데요. 뭐 꼭 그래서 비공개했다라기보다는 이거를 또 수사 송치 여부를 공개하는 순간 또 언론에 다시 이 사건이 회자되는 게 좀 경찰에서는 부담스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요? 네. 수사 결과를 처분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 저는 이런 경우는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론도 사실은 그 이제 마약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네. 코카인 공장이 발각이 됐다고요? 예, 이거는 좀 굉장히 저도 좀 마약 사건을 많이 하는 저도 좀 충격적인 뉴스를 어제 봤는데요. 공장이라는 게 뭐예요? 예, 이게 보니까 그 해외에서 자그마치 1,800억 원 대 그 액상 코카인을 밀반입한 다음에 강원도에 이제 공장을 차려놓고 이 액상 코카인을 고체 형태로 가공을 해서 유통한 일당이 해양 경찰에 붙잡힌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또 충격적인 거는 단순히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가담한 게 아니라 캐나다의 마약 조직원 그 중에서 좀 고위급 인사인 A 씨가 이 일을 도맡아서 한 걸로 지금 밝혀졌고요. 그 액상 코카인의 양이 60kg인데요. 예, 이 정도면 20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죠. 예. 그래서 이 고체 형태로 가공된 이 코카인을 한국에서 유통하다가 잡혔는데요. 그 마약을 팔다가 잡힌 판매상이 잡힌 위치도 좀 기가 막힐 정도로 이제 서울 한복판인 반포 한강공원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모로 좀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강공원에서 팔았어요? 네, 한강공원에서 마약을 팔던 거를 이제 해경이 잠복을 하다 잡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마약 판매상을 타고 가서 이제 강원도 공장까지 이제 잡게 된 거죠. 공장 이런 건 영화에서는 가끔 봤는데 네. 실제로 이런 게 이제 가동이 된 건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일단 네. 지금 짚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게 그럼 액상 코카인 60kg이 국내로 밀반입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선박을 통해서 컨테이너로 밀반입. 이게 어떻게 밀반입이 이렇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근데 이제 선박을 통한 대량 마약 밀반입 사건들은 뭐 1년에 몇 건씩 있기는 있어 왔어요. 그래요? 뭐 몇백 킬로도 있었고요. 근데 대부분 컨테이너를 통해서 들여온 마약들은 한국을 그냥 잠시 거쳐가는 용도로만 썼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 밀반입을 한 다음에 이걸 다시 재포장해서 뭐 미국으로 보낸다거나 배에 택가리를 해서 뭐 일본으로 보낸다거나 이런 일은 있었는데 대량의 마약류를 선박으로 가져와서 한국에서 공장에서 재가공을 한 사태는 거의 초유의 사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그 코카인이 국내에 많이 유통이 됐었던 건가요? 코카인이 유통은 되는데 이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인기가 그렇게 많은 마약은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요? 예, 왜냐하면 이제 코카인은 이제 코카 나무 이파리로 이제 만드는 마약인데요. 그 나무가 남미에서 재배가 되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대마나 필로폰에 비해서 코카인은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한국에서 유통이 되던 마약이 아니기 때문에 마약을 투약하는 사람들한테도 좀 생소한 마약이라서 인기가 잘 없기도 하고요. 또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마약은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근데 남미는 한국에서 제일 먼 곳에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남미에서 코카인이 한국에 오게 되면 이미 가격 경쟁력이 다른 마약에 비해서 훨씬 떨어지죠. 비싸져 버리니까. 그렇죠. 미국에서 유통되는 코카인보다 거의 10배 이상 비싸거든요. 그래서 이 코카인은 대부분 북미에서 이제 소비가 되는 마약이고 한국에서는 그렇게 인기가 있지는 않은데 그냥 인기라는 표현이 좀 약간 좀 걸리기는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마약 투약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선호하는 마약은 아닌데요. 네. 예.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제는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유학이나 생활을 하시던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미국에서 이제 쉽게 접했던 코카인을 한국에 와서도 찾는 분들이 좀 있어서 유통이 되기는 됩니다. 근데 아까 잠깐만 이른바 총책 비슷한 사람이 캐나다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네네네. 캐나다 국적이라고 하더라고요. 해외 범죄 조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히 그렇죠. 왜 근데 왜 우리나라 와서 왜 그래요? 그러니까요. 저도 이게 좀 의아했는데요. 네. 일단 좀 허술했다는 생각이 먼저 드는 게 한국에서는 이렇게 공장을 차려놓으면 굉장히 잘 잡혀요. 이제 외국처럼 이렇게 뭐 땅이 넓지도 않고 인구 밀도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 땅덩이도 넓은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좀 한국 실정을 좀 잘 모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있고 아직 수사 결과가 나오진 않았지만 이렇게 대량의 코카인을 한국에서 판매하기도 쉽지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외국으로 재반출할 가능성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한국이 코카인의 유통 단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예. 외국 조직들도 이제 한국이 마약의 시장성이 있다고 판단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있습니다. 예. 아유, 마약 청정국은 옛날 얘기라는 건 참 많이 들었는데 네네네. 또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게 이런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예. 이게 마약 종류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달라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코카인은 이제 중독성 이런 게 필로폰이나 이런 거보다 좀 떨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무겁게 처벌하거든요. 한국에서는. 예. 그러니까 이제 마약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들을 마약류라고 저희가 통칭을 해요. 그렇죠. 근데 마약류에는 크게 마약이 있고 대마가 있고 또 향정신성 의약품이 있는데요. 우리가 마약류에서 진짜 찐 마약으로 정하고 있는 거는 그 아편이랑 코카인 정도가 전부예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사실 코카인은 진짜 마약인 거죠. 그래서 네. 처벌수가 굉장히 높은데 생각해 보면 필로폰 같은 마약이 훨씬 더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조냐 유사품이냐 이 차이인가요? 약간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네. 이 향정신성 의약품은 아무래도 의학적인 용도로 사용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일반 마약에 비해서 좀 약하게 처벌하기도 하고요. 네. 또 마약법 자체가 너무 좀 누더기처럼 막 그 시행 규칙이 막 계속 개정이 되기 때문에 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법 체계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오히려 근데 보도나 이런 걸 더 많이 샀던 건 이제 이른바 한때 이제 피로뽕이라고 했던 필로폰. 그렇죠, 그렇죠. 그럼 예. 필로폰하고 코카인을 비교하면 필로폰이 훨씬 더 적게 처벌받습니다. 예. 그래요? 예, 그러니까 현실과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예. 이건 좀 의외죠. 이해가 예. 좀 잘 안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좀 이렇게 마약 사건들을 좀 하다 보면 좀 위험한 마약인데 적게 처벌하는 것들도 있고 그렇게 위험하지 않은 마약인데 더 강하게 처벌하는 것들도 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그때 이제 땜질식 입법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빚어진 것도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걸까요? 네, 그게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봐요. 예. 좀 한번 총괄 정비가 좀 필요하겠네요. 관련 예, 법률이. 한번 이렇게 쫙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근데 아까 판매하다가 걸린 데가 어디라고 하셨죠? 반포 한강공원이었습니다. 예. 아니 간이 부었나요? 어떻게 거기서 판매를 해요? 그러니까요. 이게 또 요새는 CCTV 같은 게 너무 많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좀 시민공원이나 이렇게 좀 인적이 많은 곳에서는 마약 판매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대부분 한적한 곳에 땅속에 마약을 묻어놓는 방식으로 대부분 유통이 되거든요. 언론 보도면 던지기인가요? 그렇죠. 또 예전에는 던지기도 이제 빌라가 밀집돼 있는 곳에 단잠이나 우편함 이런 데 넣어놨어요. 근데 요새는 그것도 좀 한물간 수법이 돼버렸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또 그런 뉴스를 보고 그런 것만 수거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또 있어서 마약이 분실 사건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수거라고 하는 게 이제 경찰이 아니라 그렇죠. 마약 투약자들이 그것만 찾으러 다니면서 예. 자기가 쓰려고 마약 투약자들이 보물찾기 하듯이 돈을 안 내고 살려고 그런 걸 수거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분실 문제가 생기니까 요새는 주로 땅에 묻는 방식으로 범행 수법이 바뀌었습니다. 예. 그래요? 최근 트렌드입니다. 예. 근데 이번에는 왜 이렇게 했대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해외 마약 조직이다 보니까 뭔가 이제 그 현지 어설펐죠. 현지 예. 파악이 안 됐다. 예, 그래서 이게 좀 빨리 잡혔고요. 예. 예. 이 보니까 국정원이 해경에다 이제 첩보를 했더라고요. 근데 첩보를 넣은 지 불과 뭐 얼마 안 돼서 이렇게 일망타진을 한 거 보니까 예. 좀 범죄 자체는 컸지만 이제 좀 한국 사정을 좀 잘 모르는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변호사님을 처음으로 저희 프로그램에 모셨던 것도 사실 마약 관련된 이제 책을 쓰셔가지고 그렇죠. 그 예. 내용 때문에 이제 모셔서 인터뷰를 했는데 상당히 심각한 상황으로 계속 가는 것 같아요. 한국의 마약 실태가. 예, 아무래도 한국이 외국 그 범죄 조직이 볼 때는 꽤 나름 매력이 있는 시장인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마약 유통 자체는 외국에 비해서 많이 되지는 않지만 마약 단속이 워낙 잘 되다 보니까 마약 단가가 높거든요. 이른바 위험 수당이 많이 붙어갖고. 그렇죠. 그래서 한 번 성공하기만 하면 좀 큰 돈을 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 게. 근데 현 정부 들어서 이른바 마약과의 전쟁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네네네. 그러니까 상당히 힘을 줬잖아요. 네네. 근데 그럼 그 결과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수요자라고 하잖아요. 예. 마약 중독자들에 대한 좀 근본적인 좀 패러다임의 전환 없이는 이 마약 판매를 근절할 수 없다. 예. 이렇게 좀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왜냐하면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제 한국에서 마약을 유통하는 사람들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요새 뭐 작년 올해 해서 제가 뭐 멕시코라든지 미국의 마약 카르텔 조직과 관련된 사건들을 수임해서 좀 진행을 한 적이 있거든요. 아, 그 정도로 지금 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외국 그 마약 조직도 이제 한국의 좀 높은 마약 가격 때문에 한국에다 마약을 유통하고 싶어 하는 그런 조직들이 생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럼 상당히 심각한 건데요, 진짜로? 그렇죠. 이제는 이제 국내 마약 사범만 단속해서는 이제 또 근절되기 어려운 상황까지 온 거죠. 그러게요. 그러면 하나만 더. 근데 이제 뭐 종종 뉴스를 보면 자기 집 뭐 방이나 베란다에서 대마를 키운다. 맞아요. 양귀비 예. 키운다. 이런 경우 종종 있었잖아요. 이런 네네. 경우도 많이 있습니까? 요새도 무지 많고요. 특히 지금 7, 8월이 전국 이제 마약 경찰들이 양귀비 단속 기간이에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이제 서울에 있는 모 경찰서에 갔는데 좀 풀 썩는 냄새가 나서 좀 보니까 경찰서 한 구석에 양귀비가 한가득 쌓여 있더라고요. 압수한 거에다? 네, 그래서 이제 대마초 같은 경우는 젊은 친구들이 집에서 이제 키우는 경우가 많고 양귀비 같은 경우는 좀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마당 이런 데서 심어서 이제 키우는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예. 여기저기네요.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네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좀 이렇게 마무리하죠. 안준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